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입니다. 불출마하겠다. 참 이 말 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영상 보시면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요새 주목받는 이유가 좀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구장차장. 네. 이건 이제 태극기 집회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분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전폭적으로 미는 겁니까? 뭐 아직 전폭적으로 뭐 후보로 지명해서 미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탄핵의 여파가 이제 뭐 촛불 민심이라고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 태극기 민심도 있다. 이런 걸 지금 이 세를 과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태극기를 앞세워서 이 그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지지할 거냐? 반기문이냐? 아니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 후보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문창극 전 국무총리 내정자까지 등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 오늘 회견 때 글쎄요, 지금은이란 말을 아주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단서를 붙인 채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개합니다.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은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이라는 거, 양재열 변호사님. 단서 저렇게 붙였는데 저럴 땐 법정에서도 저런 거 좀 상황을 보십니까? 법정에서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맨날 돈 많고 이런 거 두 번 바뀐다고 하지만, 네. 당신도 그러면은 로또 대박 나는 거 싫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식의 네. 사람의 속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반기문 다른 것보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그렇게 네.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반대로 황교안 총장의 어떤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쏠리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100%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누군들 대권의 꿈을 정치인으로서 꾸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황교안 총리가 평소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발언을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자신의 어떤 대선 출마에 대한 그런 답변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네. 적어도 우리나라의 전체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다시 출마를 한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부총리로 내려가게 되는, 권한대행이 네. 또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지지율이 진짜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그 다음에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저 지지율 몇 프로, 한 6, 7% 되는 그 네. 지지율 나온다고 하는 순간 반토막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저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명확하게 오히려 나는 이번 대선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대선 관리를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현재 사드 등 여러 가지 우리 안보라든지 또 FTA를 당장 또 파기하겠다 얘기도 나오고 여러 임박한 그런 절박한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주장을 갖고 대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오늘 같은 기자회견 안에서 저렇게 얘기한 건 저는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한 달 전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요. 네. 그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네. 다음 대선에 출마할 생각 있습니까? 네. 물어보니까 출마할 생각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게 있거든요. 네. 한 달 전입니다. 네. 물론 횟수로는 지난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황교안 총리가 저렇게 지금은이라는 단서를 다는 이유가 반기문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반 총장에 들어와서 여권, 범여권의 유력 후보로 반 총장이 출마가 유력하다라면 본인은 이 중립적인 그 대선 관리자로서 권한 대응에 만족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품새가 반 총장이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무너졌는데 저게 한 자릿수로 무너지게 되면 지금 대안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 대안이 마땅치 않을 때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그 국정을 안정화시킨 이 공로를 보수 진영에서 인정을 해준다라면 지금 반 총장이 받는 지지율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지금은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잠룡이 아닙니다만 자꾸 잠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승민 의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글쎄 대통령과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지난 총선 결국 승리를 했는데 대구 경북 여론조사 보니까 1, 2, 3등에 유승민 의원이 없네요. 6위 안에도 들지를 못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고요.
총선에서 당선은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부분, 게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기에는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탓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네. 또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정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본인은 특히 이제 보수적이고 안보 네. 문제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민주화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게 야권의 얘기인가 여권의 얘기인가 혼돈스러운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선명성 같은 것도 부각을 못 시킨 나머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유기에 못 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오늘 대구를 찾아서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늘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취재가 가능했던 분들의 얘기를 소개해드리는 거지, 과학적인 방법론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대구에서 만난 시민들의 유승민, 반기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 소개합니다. 저는 반기문 총장이 좀 만나겠습니까? 정치물 안 못생겨. 반기문 씨 많이 지지하고 싶습니다. 황대행이 나오시면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입니다. 유승민 한마디로 배신자고 더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지지하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대구여 원마스 손님들 잘못하는 게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정도 없는 걸 자꾸 되도록 만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대통령이신데 잘못은 잘못이고 일단 그 사람도 사생활인데 그렇게 희비파가 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기네들이 하면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듯이 너무 한쪽만 파고드는 것 같아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같은 이런 정국을 안 만들어냈으면 그런 사생활을 다 해치지도 않았을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한 정도가 아니죠. 박석훈에 대한 보도는 언론이 연합할 것 없이 촛불을 밀려가지고 그런 방송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좀 의견은 좀 뭐 여러 다른 의견이 나오기는 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 네. 여론이 좀 있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네. 그대로 국정농단을 하도록 놔둔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태반주사나 뭐 배곡주사 뭐 이런 사생활까지 다 파헤치고 막 너무 적나라하게 나온 거는 언론이 네. 좀 그런 것까지 과연 그게 국정농단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대구 시민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대구 민심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유승민 의원을 상대로 배신자라고 표현을 쓴 분이 한 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글쎄요. 유승민 의원은 이제 정치적 고향이 대구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자신의 뜻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 대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제가 고향에서 오늘 길을 받아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여러 대선 주자의 근황, 그리고 여러 가지 해명과 논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대선 판이 이제 서울 앞두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일도 계속 정리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찬욱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편을 모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